물린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물리냐면 급등에 따라가다 물려요. 마음고생 심하죠. 급등에서 절대로. 왜 따라가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내가 사자마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비법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에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만 알면 끝이에요. 다른 거 알 필요도 없어. 네, 안녕하세요. 컨트랙의 오드스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 교육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듣다 보면 쉬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또 새로 들어야 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또는 매번 들어서 지겹다 하시더라도 들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항상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각 종목별 어떻게 진입해야지 내가 오늘 사자마자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매수하자마자 손실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죠?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쉬워요. 네. 자, 지금 화면 보이세요? 어렵죠, 뭔가. 제가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할 거고,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기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더 할 거예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화면을 계속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주식은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상승장에서 매수하면 아무거나 사도 쭉 올라가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에 제가 구분을 해드릴 건데, 이건 일주일에 두세 번 하다 보면 구분이 충분히 가요. 구분을 해드릴 건데, 이 화면은 뭐냐면 그냥 오늘은 그냥 첫날이니까 쉽게 갈게요. 코스피 종합지가지수를 지표로 나타낸 건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코스피에는 약 800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가격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가 이루어지는데, 코스피 800개의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100위 안에 있는 것들이 전체 시장을 끌고 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코스피 종목 중에서 상위 100개 종목을 타 종목으로 넣고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비법 같은 건 저는 안 씁니다. 할 줄도 모르고. 코스피 100개 종목에는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겠죠. 나머지 다 빼고 그 100개 종목이 각각의 점수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라고 하면 플러스 1점을 줘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정배열 상태면 플러스 또 1점을 줘요. 그리고 100개를 다 더해보는 거예요. 100개를 다 더했을 때 이 지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100개 중에서 50개가 밑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점이에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 종합지가지수 100개 종목 중에서 50개 이상이 전부 밑으로 내려와 있어. 이거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이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현금 보유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 올라갈 때도 있어? 아, 당연히 있죠. 이런 추세 상승장. 이때는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화면을 매일 보게 될 텐데, 이것만 보면 하락장에서는 돈을 좀 확보를 하고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낙폭 과대를 노려야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컨트랙 화면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컨트랙 화면 홈 하면 옆에 보면 종목 발굴이라고 있죠. 쭉 내려보면 업종으로 찾기라는 게 있어요. 딱 찾아보면 코스피의 업종 현황이 3개월치, 1개월치, 1주치가 나요. 그럼 3개월을 한번 볼게요. 자,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업종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내려가는 게 더 우세하죠, 업종. 이러면 하락장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완벽 하락장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조금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강보합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이렇게 보면 고점 부근에 왔다는 게 보이는 거죠. 1개월로 볼까요? 상승이 우세하죠. 요거는 당장 우리가 매매할 때 필요한 건 아니고 내가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장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꼭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저런 거 다 때려치고, 그죠? 우리 원하는 거, 내가 주식을 사서 그 다음날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거 좋아하시죠, 다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릴 건데 들어오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절대 밑에서 매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낙폭과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 드릴 건데, 내가 사서 무조건 올라가길 바래. 오늘 사자마자 난 단 하루도 내 계좌에 파란색이 있어서는 안 돼 하시는 분들 되게 쉬워요. 자, 따라해 볼게요. 올라가는 거 보내주고
되밀리는 거 기다렸다가 안 밀리고 다시 가면서 하면 돼요. 이걸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눌림목 매매, N자 파동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어는 바꾸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눌림목에서 잡는 거를 해버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냐면,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밀리고 다시 갈 때 매수를 해야지만 사자마자 내 계좌에 빨간불이 켜져요. 물론 눌림에서 기다려서 눌림 받자마자 내가 잡았는데 아주 운이 좋게 바로 올라가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밀릴 수도 있잖아. 그 세상이 진짜 어떻게 알아? 올라갈지 내려갈지. 안 밀리고 다시 갈 때 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볼게요. 요즘 국내 시장 매우 안 좋지만 그래도 잘 가는 종목의 특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밀리고 다시 갈 때의 전형적인 거예요. 다시 볼게요. 컨트롤 화면을 먼저 보죠. 항상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이건 필수예요. 뭐 이번은 아니야. 뭐 그게 아니에요. 절대. 뭐냐면 컨트랙 앱에서 종목을 꼭 찾으세요. 찾은 다음에 종목 정보에서 재무 상태가 어떻고 예상 실적이 어떤지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은 종목을 사서 오래 묵혀두라잖아요. 근데 오래 묵혀두라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잘 안 맞죠.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돼. 네이버라는 종목을 볼게요.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물리냐면, 급등에 따라가다 물려요. 마음고생 심하죠. 급등에서. 요 화면만 볼게요. 올라가는 거 보내주고, 올라가는 거 보내주고, 되밀리고 안 밀리고 다시 올라타죠. 네이버를 2024년 11월 7일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올라가기 시작해. 컨트랙 앱에서는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얇게 표시되는 게 중기 이격이에요. 진하게 표시되는 게 단기 이격이에요. 이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동 평균선의 간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기 이격은 뭘 뜻하냐면 21선과 61선의 벌어짐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일과 60일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같네요. 그냥 대충 눈치로 봐도.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좀 진하게 표시되는 게 좀 단기 이격이 되겠죠. 장기 이격이 20일과 60일이라면 얘는 5일과 20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요런 수렴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 빨간색 좀 얇은 선 보이세요? 빨간색 얇은 선. 네, 보이죠? 요게 빨간색이죠, 지금. 요 빨간색이 20일과 60일의 이동평균선이 정별 상태일 때 빨간색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요 진한 거 있죠? 진한 거. 요거는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정별 나왔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 여기 삼각형 나온 거 있죠? 그러면 모든 게 정별 상태에서 수렴했다는 뜻이에요. 이동평균선이 모였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펼쳐진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많이 펼쳐지면 다시 수렴하게 됐어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안 밀리고 다시 가면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확산하고 있죠. 지금 잘 보세요. 확산하고. 그러면 모이겠죠. 아마 AI 차트에서 아마 16일날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상승하는 거 보내주고 되밀리는 거 기다렸다가 안 밀리고 다시 가면 이게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하나만 더 볼게요. 안 밀리고 다시 간다는 게 어떤 걸 뜻하는지, 여기 보면 벽돌색으로 있는 거 매도 심리라고 하는데, 진짜 진입했는데 손실을 보더라도 크게 밀리는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면 안 밀리고 다시 갈 때를 기억하시고 매도 심리라고 표시해도 요거 위에서만 잡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가요. 무조건은 아니다. 한 7, 80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목소리 들리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자, 그러면 안 밀리고 다시 가면이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무조건이라는 건 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지. 근데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그 전에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 네카오. 그죠? 네카오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의 차이점을 알겠죠?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대충 봐요, 그냥. 모든 HTS에는 피보나치
HTS라는 게 있어요. 요건 모든 HTS에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네이버가 거의 대표적인 거예요. 고점하고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일명 눌림목자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38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618 그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눌림자리 올라가고 되밀리고 안 밀리고 다시 갈 때 38을 지지하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의 목표점은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 N자 목표치.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복잡하죠?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적어도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안 밀리고 다시 갈 때 개념을 정확히 찍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 카카오 한번 봅시다. 네이버 모양 잘 봤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N자. 자, 그러면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카카오라는 종목, 재무 상태 나쁘네, 얘는. 예상 실적은 좋아. 그죠? 카카오를 보면, 아까 네이버하고 뭐가 틀려요? 카카오 올라가는 거 보내줬어. 그죠? 올라가는 거 보내줘라. 대부분 어디서 물리냐면,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인데, 개인들이 어디서 물리냐면, 이렇게 막 120일 고가 돌파할 때 물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좋은 매매 방법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가 요때 진입했다면 잘한 거예요. 근데 요때 진입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어? 카카오 전날짜를 볼게요. 2024년 12월. 이격을 보세요. 20을 넘어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특히나 이렇게 카카오, 네이버, 시총, 상위, 100위 안에 종목들이 20을 넘어간다는 건 과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 따라가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위에서 그랬잖아. 내가 사자마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따라가면 사자마자 내려가게 돼 있어.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올라가는 거 보내주고 내려가는 거 기다렸다가 안 밀리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카카오라는 종목은 여기서 밀리지 말았어야 돼요. 약 40만원대에서. 근데 올라간 폭을 거의 다 씹어 먹어버렸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따라가기 애매하다는 거지.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게 급등주를 좋아해서 이런 거에 꽂히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 팍팍팍 따라가서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퀀트 매수 신호 뜨길래 들어가서 손실을 봤다 할 때 그 매수 신호 뜰 때 이격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에이프릴 바이오. 딱 봐도 이상하네. 자, 종목 정보를 볼게요. 재무는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에이프릴 바이오. 개인적으로 저기 바이오는 안 좋아하지만.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면 일단 지금 매물대가 안 잡히는 거 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맞나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종목 진단기라는 건데 여기서 안 보이는데, 이런 거는 지금 매수 단가가 있나요? 에이프릴 바이오? 2024년 10월 4일 여기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안 밀고 다시 간다는 이제 알았으니까 보세요. 자, 올라가고 있죠. 14일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면서 수렴하고 돼 있죠. 7일이면 좋았어. 근데 14일은 안 돼. 이제 안 밀고 다시 가면 아시겠죠. 올라가는 거 보내주고 안 밀고 다시 가면 진입. 그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382, 618 아까 그린 거 보이죠.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건 이것까지는 복잡하니까. 근데 618 건들고 가죠. 그러니까 얘는 고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안 밀리고 다시 가는 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거는 이제 차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 차트인데, 이거는 차트가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백히 보면 차트가 망가졌죠. 안 밀고 다시 가면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안 밀고 다시 갈 때 진입한다는 건데, 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거는 저는 원래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거예요. 이거는 그 교육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뉴스에 의해서 내려간 종목들 있죠. 근데 과대하게 내려. 근데 좋은 종목이야.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매우 좋은. 예상 시점 매우 좋은. 그죠? AI 차트. 매물대 위에 있다 갑자기 푹 빠졌죠. 이거 왜 빠졌어? 뉴스에서 빠졌죠. 뉴스에서 빠진 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근데 이거는 교육 내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반대예요. 이건 반대의 개념인데, 이격이 엔비디아 같은 게 이격이 확 벌어졌죠. 그럼 이격 줄인다고 그랬죠. 올라가는 것도 이격이 벌어지면 줄어들지만 내려가는 것도 이격이 벌어지면 줄어드는데, 엔비디아가 뭐 실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딥시크 뭐 해가지고 내려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격이 확실하게 벌어진다면 양봉 뜨는 거 보고 사야 돼. 근데 이런 건 하지 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세아제강 종목 정보. 재무상도 아주 좋네요. 세아제강을 13,700원. 그럼 아직 수익권이네요. 그죠? 지금 얘는
아까 네이버 카카오하고 다르게 중소형주에 속해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수렴 끝에서 60일 고가를 뚫고 120일 고가를 뚫은 것까지는 좋아요. 아주 좋아. 근데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러면 아직은 수익권이죠. 그리고 하나 좋은 거는 지금 이격 벌어진 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요런 걸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20일가를 고가를 뚫을 때 거래량이 폭발을 했죠. 앞전보다 훨씬 많죠. 근데 딱 올라가는데 살짝 밀리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밀리죠.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격이 벌어진 거는 지금 만약 진입을 안 했다면 진입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데 이미 들어갔다면 얘는 본절 넣고 보타볼만 해요. 뭔가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 뉴스 한번 볼까요? 저는 원래 뉴스 안 보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저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바로 나오네요. 또 트럼프 형님 나.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격이 너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요게 나중에는 제가 추세선을 알려드릴 건데 추세선은 총 3개의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을 넘어간 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윗골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는 아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눌림목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파란색 나오는 건 이제 개인도 몰렸다는 건데 개인도 몰리면서 아마 개미 털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좋아요. 동훈 아나텍은 차트로 보면 삼각수렴이네요. 상태 좋고 지금 삼각수렴하고 있어요. 삼각수렴한다는 게 뭐냐면 추세선이 이쪽 삼각형으로 모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터진다는 뜻인데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네. 동훈. 그러면 아까 전 배운 안 밀리고 다시 가면으로 설명을 한다면 올라갔죠, 밀렸죠. 그런데 요쯤까지 밀렸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밀렸죠. 그러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그죠? 동훈 아나텍 얼마에 사죠? 0850 진입은 잘못하신 게 아닌데 요날 진입하신 거 맞죠? 1월 24일 이거는 잘 하신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쉬운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매물대로 뚫었고 수렴 끝에서 거래량 아주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앞으로 모든 방송에서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게 이것만 알았어도 요건 진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올라가고 되밀리고 안 밀리고 다시 갈 때인데 안 밀리고가 아니라 밀려버리고 다시 갈 때잖아. 그죠? 그런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 재무 상태 좋으니까 요거 밀려도 크게 안 밀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무슨 시간? 이게 조금 수렴하면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그러면서 밀리지 말고 18,000원을 지지하면서 옆으로 살짝 기어주면 한 번 정도 튕겨져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얘 같은 경우 삼각수렴하게 되면 삼각수렴이 크기만 찍가기 때문에 23,800원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또 다행히 좋은 거는 요날 거래가 수렴 끝에 거래가 터질 때 들어가신 건 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음봉 떨어지면서 밀릴 때 거래가 쭉 줄죠. 이건 좋은 거야. 그거 한번 버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이님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세요. 올라가는 거 보내주고 안 밀리고 다시 가면 또 반복 안 밀리고 다시 가면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 때 재무 상태 굉장히 나쁘고 역별 상태죠. 이건 안 밀리고 다시 간다는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 있죠. 그냥 안 가는 종목이에요. 테마주도 종류가 있는데 그 매물대 아래에 있고 역별 상태에 있는 거 사서 갑자기 뜨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아톰 정리할게요. 아톰은 종목이 좋네. 잠깐만 그냥 딱 봐도 좋네. 계속 할 거지만 또 설명해 줄게요. 알아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톤 재무상태 매우 좋아요. 아톤 얼마에 들어갔었어요? 아톤 같은 경우는 좋다는 의미가 뭐냐면 전형적인 쐐기를 뚫어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안 밀리고 다시 간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보고 있다가 벌어졌죠. 줄어들죠. 단기가 정배로 해서 다시 올라가죠. 요때가 안 밀리고 다시 가면 자, 다시 한번 올라갔죠. 줄어들죠. 다시 가죠. 요게 안 밀리면 다시 간다. 아톤 6,600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모든 개인들이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계좌를 그대로 끌고 가길 원하는데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용문님 이거 잘 들으세요. 6,600원에 샀다면 10% 또는 이런 아톰같이 이렇게 얇은 종목이죠. 얇은 종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만원짜리 아래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나 5%에서 20%는 무조건 팔아버려야 돼. 항상 4분할 하셔야 돼요. 내가 팔면 더 올라가지 그럴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을 샀으면 5에서 7% 올라가면 일단은 4분의는 무조건 팔아버리세요. 개인들이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찔끔 올라갈 때 팔아버리는 건 잘못하는 거지만
그리고 물려버린 건 끝까지 가져가죠. 장기 투자로. 그렇게 하지 말고 4분의 1씩 꼭 파는 걸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내가 다른 종목을 사더라도 내 계좌에는 빨간색 큰 게 하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아깝잖아. 6,600원 사가지고 여기까지 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항상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KT 한번 보고 갈게요. KT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KT는 얼마에 사셨어요? 47,000. KT 같은 경우 밀렸죠? 올라가죠? 다시 가죠? N자파동 맞죠? 올라갔죠? 대밀렸는데 아주 많이 밀렸죠? 그럼 못 올라가지. 근데 KT는 괜찮아. 왜? KT니까. 그리고 정별 상태 아직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물대도 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장 완전 하락장은 아닌데 중하락장이죠? 중하락장일 때 지수 방어주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SK텔레콤하고 KT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KT 같은 종목은 당분간 안 밀고 다시 가면을 생각 못했다 하시더라도 좀 속쓰리죠. 속쓰리겠죠. 어쩌겠어.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계속 할 건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는 뭐 사면 돼요? 삼성전자 사면 돼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사면 돼요. 그럼 쭉쭉쭉 올라가. KT는 종목 잘 고르시는 건 맞아요. 지금 하락장에서 매물대 차고 있고 상승 추세선도 지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뭐 주가가 밀린다고 해도 KT 같은 종목은 주가 방어 중에 하나니까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나중에 배기 안의 종목을 20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이 원칙대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잘하셨어요.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안 밀리고 다시 가면으로 생각하면 완벽하죠. 안 밀렸죠. 38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요건 이제 나중 개념인데 안 밀리고 다시 가면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격 조정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딱 보면 40일 올라왔죠. 그러면 40일 눌려야 돼. 아직 시간이 안 됐죠. 시간 늘리고 지금 안 밀렸죠. 지금 안 밀렸죠. 시간 조정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거 싹 돌아갈 때 있죠. 이격도 플러스 돌릴 때. 그때가 테슬라는 새로운 안 밀리고 다시 가는 종목의 대표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어려운 개념들은 조금씩 넣을게요. 근데 다음 시간에도 꼭 그건 얘기할 거예요. 안 밀리고 다시 가면, 안 밀리고 다시 가면.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교육하고 들어봤는데, 물린 종목들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확산에 들어가서 물려요. 오케이, 여기까지.